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우 과기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별 강의를 했는데 주제가 반도체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활동으로 지원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입니다. 특강 내용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와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 했던 거 그 비슷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반도체 강의 이후 이어지는 총회에서 반도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주문한 만큼 여당은 보폭을 맞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정부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당정이 조만간 내놓을 이 반도체 대책에는 세제 혜택과 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정부, 여당의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책 윤곽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반도체 지원 드라이브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어제였죠. 이제 13일 날에 이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성장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이제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성장 원천 기술 시설 투자에서는 대기업 기준에서 3%에서 1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들어 있는데 예. 현행 6%에서 14% 포인트 올려서 20%, 8%에서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 분야에 좀 투자를 늘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직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안이 앞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수준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숫자로만 보면 파격적인 수준이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정부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네. 65개의 국가 전략 기술 부문을 신설해서 이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이 3년 동안 1조 1,60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까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4%포인트에서 17%포인트까지 기존보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부문별로 복잡하게 봐야긴 하지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더 수조 원대의 추가 세제 지원이 혜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반도체 특강을 들을 때 이틀 뒤에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 특위를 설치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제 입법 과정에서 많이 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이 법안대로 하면 너무 많은 세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세수 부족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안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책이 담길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도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인재 육성 관련한 대책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 일부 대학과 이제 국가과학기술원 이런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교육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어떤 첨단 인력 산업에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역 균형 발전과 좀 맞물리면서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이제 첨단 학과 인력 양성 규모를 8,000명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수도권에 이제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정도, 그래서 1대1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지방대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흔히 가고 싶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재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좀 양성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거점 대학이나 지방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 차원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감소와 이런 영향이 있는 지역부터 이제 대학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교육부 방침이 나온 후에 나온 그런 행보고요.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은 어떤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영, 호남, 충청 가릴 것 없이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제목은 이제 대통령 여당 세금부터 손본다라고 달았고요. 해시태그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라고 했습니다. 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